자, 신문 브리핑 합시다. 신문 브리핑. 오늘도 쓰레기를 먼저 보죠.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문정부도 출발부터 인사암초.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지금 뭐 부제가 이렇습니다. 총리 후보 동의, 국회 동의 절차 중단, 후보 후속 장차관 인사도 못해, 인사배제 5대 원칙 수정하기로. 청 정무수석은 야권 설득, 야권 MB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했던 기준대로 인사철회해야. 사실 지금 위장전입 하나만 걸어도 당시에 그 이명박근혜 정권에 장관했던 장관이나 뭐 그런 자리 안 자리했을 새끼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지금 물차기 하는 건데 좀 치졸하고, 조선일보에서 그 일명기사에서 일명기사라 또 뽑아준다는 것도 좀 많이 좀 쪼잔하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 위장 전입에 대해서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그러던데 그게 부당 이득인가? 아무튼 뭔가 조건이 또 새로 달렸어요. 아무튼 좀 상식적으로 위장 전입은 사실 뭐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이 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이 좀 너무 많이 그 물개님 안녕하세요. 너무 좀 무책임하게 이제 편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발목 잡고 물고 늘어지는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걸 존중해주지 않거든요. 자, 중3 대혼란, 수능 내신 절대평가 외고 폐지, 2021학년도 대입 안개속. 아, 지금 개편 그게 중3들이구나. 자, 대기업 실효세율 20%대로 올린다. 실효세율이라는 것은 이익 대비 과세율을 의미합니다. 자, 연일 재벌 겨누는 김진표, 잘못된 기득권, 국민희생 강요. 재계에서는 정책 부작용을 우려하는 기업을 길들이겠다는 발상이다 라고 합니다. 김진표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입니다. 물개님 오늘은 일이 많지 않나 보죠? 자, 이면입니다. 트럼프 마이웨이에 6대1로 쪼개진 G7 넘어가겠습니다. 3면, 야권 지명대처럼 사과도 대통령이, 여권 위장전입 질이 다르다. 질이 달라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 말처럼 질이 다른 문제고, 이거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이걸 얘기한다는 건 이 새끼들이 양심 없는 새끼들이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자유당에서. 그리고 사실 사과도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는 사과도 대통령이 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계산이 깔리는 거냐면은, 아무리 위장전입이라고 이걸 물타기 해도 어쨌건 위장전입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일인 건 맞거든요. 예를 들면 탈세, 탈루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니면 군면제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일이 많기 때문에, 야권에서 이거를 위장전입으로 계속 이슈를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쨌건 문재인이 사과하면은 뭔가 이제 해기본을 주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물타기 하는 겁니다. 아, 오늘 쉬는 날이에요? 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기 힘드네. 반복되는 초대 총리 순환사. 예, 뭐 박근혜 이명박 때 그랬지 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명박 때 한승수는요, 강남 송파 등 투기붐 지역의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자, 편법 증여 탈세, 아들 병역 특례업체 근무 중 해외 출장 골프 의혹. 자, 박근혜 때 정홍원이는요, 위장 전입, 아들 병역 면제 허리디스크, 로펌 근무 당시 전관 예우. 그 다음에 사퇴한 김용준이라는 새끼는요, 미성년자 자녀 희몽 1호, 서초동 안성 땅 구입, 장남은 최종 미달, 차남은 통풍으로 변형 면제랍니다. 이거는 근데 요거에 비해서 이낙연이는 지금 어떠냐면은, 부인 위장 전입, 그 다음 전남지사 경선 당시 당비 대납, 아들 병역 면제, 어깨 탈골.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새끼들하고 비교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위장 전입 가지고 물타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군대도 보내려고 타논스까지 썼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병무청에서 오지 말라 그랬다 하던데, 이거를 이제 밑에 다른 새끼들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많이 실례겠죠, 그죠? 자, 사면입니다. 사면이 그 찡찡이 사진 올라와 있네. 문재인 고향인데, 예, 양파가 더 예쁘지 않나? 얼굴 색깔이나 그런 게, 색깔 비합이나 그런 게 양파가 더, 그러니까 양파하고 비슷한데 내 생각엔 양파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명박 대 처간의 일자리 수석 안 친다고 진보 측 청와대 태클 시작. 뭐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일감 몰아주기 재벌 개혁의 첫 타깃 재계 검은 구름 몰려와 오면 기사입니다. 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아, 요런 것도 있네요. 부대물림 차단, 상속 증여세 감면 대폭 줄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LH도 비정규직 최대 1000명 정규직 전환 추진. 그죠? 비슷하죠, 그죠? 찡찡이하고 양파랑 비슷하죠, 그죠? 찡찡이 저 새끼도 뭐야, 집에 오면은, 대통령 집에 오면은 인사 안 나온다고 쳐맞을 거야, 분명히. 자, 6면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탄핵됐다고 추궁 끝내선 안 돼. 네, 민주당의 워크숍, 그러니까 워크숍을 연수로 번역하나? 아무튼 연수에서 나온, 첫 연수에서 나온 이제 이야기랍니다. 물개마왕님이 제일 예쁘진 않습니다. 물개마왕님이 지금 프로필 사진 나오고 있는 그 사진이 예쁘긴 한데, 근데 물개마왕님이 예쁘진 않습니다. 그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음. 감사원 우회로 통해 감사 착수, 뭐 4대강 관련한 얘기고요. 추미애 내각 인사 추천권 사실상 포기. 8면입니다. 김정은이 본토 때릴라. 미국 내일 북한 ICBM 대비해 첫 요격 시험. 북한 그리고 어제 또 미사일 쐈다며. 그 기사가 없는 걸 보니까 신문이 나오고 나서 쐈는 모양인데. 북한이 문재인이 반응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병신짓을 계속하고 있죠, 그죠? 10면입니다. 국정농단 마라톤 재판에 혁혁대는 법원. 쭉쭉 넘어가죠. 얼굴의 왕추미애. 14면 GMO는 유정자 변형식품인데 표시 늘리고 학교 급식에서 제외. 식약처 쪽 이야기입니다. 일반고 가려다가 내신 절대평가 소식에 다시 특목고 고민이지. 중3 대혼란의, 그러니까 대혼란 일면 기사 후에 후속 기사입니다. 글쎄 뭐 일단 그렇다고 치고 계속 넘어가보죠. 뭐 다른 이야기는 20면 우차사 종영 개그 프로 몰락의 서막. 정치가 더 재밌으니까요. 추락하는 공개 코미디 돌파구는 뭐 요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토너먼트 도입해 부활료를 했지만 시청률 2%대 머물며 실패. 내부 경쟁 사라진 현상도 한몫. 대형 신인 발굴해야 타기 가능. 내부 경쟁이 사라진 현상이 씨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들아. 맨날 되도 않은 연애 코드 가지고 그걸 깨그라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지. 옛날부터 우차사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우차사에 대해서는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 왜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냐? 재미가 없으니까 웃음을 찾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날들이 많았는데, 개그 콘서트도 최근에 이제 최근도 아니죠. 개그 콘서트도 그런 식으로 변질을 상당히 오래됐고, 나는 그게 참 싫은데, 연애 코드를 난 개그에다 도입하는 게 난 싫어요. 그게 재밌다고 뭐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난 개그의 코드가 공감보다는요 말 그대로 재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그의 가장 기본은 이제 슬랩스틱이고 가장 고급스러운 개그는 내 생각에 이제 블랙 코미디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근데 뭐 개그 콘서트 하는 사람들이, 아니 우차사 하는 사람들이 블랙리스트래. 블랙 코미디를 이제 거기서 할 정도로 그렇게 뭐 역량이 있거나 아니면 자유가 있진 않을 거고, 결국에는 슬랩스틱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망가지니까 또 싫어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연애 코드로 가게 되는 건데,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엔 뭐가 드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님들끼리 재밌어 하십시오. 난 안 볼 겁니다. 2004년에 컬투 나왔을 때 그 인기가 있었구나. 원래 난 안 봤어요. 원래 난 우차스 안 보고 나 항상 이제 개그 콘서트 봤었었는데, 개그 콘서트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망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언젠가부터 안 보게 됐는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넘어가보죠. 자, 쭉쭉 넘어가서 오피니언. 유병재가 블랙 코미디일까? 걔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난 별로던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흉내 내려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이제 높은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한 것 같아. 자, 33회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김형연 판사의 처신. 사회부 기자가 쓴 글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인터넷에 이제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 라는 글을 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2009년 3월 8일에 썼던 글이고요. 광우병 촛불 시위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여기 이제 김형연 이런 이제 판사가 쓴 글이라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조선일보는 이런 논지로 글을 쓴 겁니다. 조백건이라는 새끼가 쓴 글인데 청와대는 최근 비서관 인선 배경에 대해서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 등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라고 평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김 비서관을 통해 본격적인 사법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비서관은 판사 시절 법원 재판과 제도에 대한 개입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복을 벗자마자 청와대에 합류한 그의 처신은 자신이 비판한 모습과 닮아있다. 이런 식으로 요따위로 글을 썼습니다. 본인이 유병재랑 닮았다고요? 본인이 닮아서 본인이 유병재랑 닮았기 때문에 유병재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뭐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아이고 그러십니까? 물개님 그렇게 내가 발바닥을 핥아드릴 텐데. 자, 아무튼 자 다른 칼럼입니다. 이번엔 박병원이라는 새끼가 쓴 글인데 박병원이 누구냐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입니다. 제목은 근로자에게 계약의 자유를 주자라는 글이고요. 부진 이렇습니다. 고도성장기에 만든 우리 노동법제 기존 취업자에게만 유리해 해고력고 임금제게도 경직돼 기업들 일감들어도 고용 피하고 시설 확장이보다 야근 들려. 이러니 청년이 어떻게 취업하나. 이 말은 뭐냐면은 비정규직을 대폭 늘립시다 여러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대폭 늘립시다 라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제목부터 냄새가 풀풀 나죠, 그죠? 35면입니다. 친노와 친박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동훈이라는 새끼가 쓴 글인데 요 새끼는 누구냐면은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이랍니다. 친박 인사들은 자기 욕심 챙기는 대목에서 물러설 줄 모른다. 지난해 총선 참패 뒤 친박이 뒤로 물러났다면 야권이 이 지경까지 왔겠냐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한다. 최근에도 몇몇 친박 인사들이 허물어진 야당 당권을 쥐겠다며 나서려 한다. 그러면서 이제 친박이 어디 있냐라고 한다. 친노와 달리 친박은 역사의 뒤편으로 가문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친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지? 그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흘러 친노는 부활했다. 아무튼 그런 비교하는 기사인데 사실 초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문 대통령이 총리 인준 대치 풀어야. 대통령이 나서라라고 이제 물타기하는 기사고. 비정규직 95%가 중소기업인데 재벌 반성하라라니. 중소기업의 하청으로 대기업의 하청으로 중소기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조선일보 기자 새끼들은 모르겠지? 자기들은 중소기업 직원이 아니니까, 그지? 벌써 어수선한 중3교실. 요거는 뭐 아까 그 교육제도 개편 관련 이야기고요. 조선경제는 뭐 별게 있겠나 싶네요. 일자리 2% 늘리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면제. 뭐 그런 기사 있고. 자, 뭐 법정 최고금리 25%로 낮아지면 신용 6등급 대부업체 문턱 못 넘을 수도. 이거는 뭐지? 대부업권의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뭐 다른 얘기는 뭐 조선 경제에다가 우리가 기대할 게 아니죠, 그죠? 기대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84%까지 올라왔다고요? 대단하네. 자, 한국일보 보죠.